권영철의 와이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 한미 워킹그룹의 어떤 실상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제야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해왔던 건 뭐 계속 해왔었고요. 지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한미 워킹그룹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지난 와이뉴스를 못 들으신 분은 한미 워킹그룹 뭐 그거 문제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지난 편의 얘기를 좀 짧게 요약해 주실 수 있어요? 한미 워킹그룹이 말 그대로 실무그룹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의 국무장관, 한국의 외교장관이 합의한 걸 한미 워킹그룹에 가면 막히거나 그러면 양측 수석 대표가 합의해도 막히거나 사실상의 이게 옥상옥 뭐 신총독부 뭐 이런 주장 목소리가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은 남북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게 지금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2018년에 남북이 척척척척 굉장히 잘 나갈 때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후로 사사건건 발목을 많이 잡았다. 그렇죠. 이런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도 우리가 잘 몰랐던 그때도 뭐 시민단체 또 제야에서는 그 문제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좀 해체설이 본격화된 겁니까? 해체 주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 그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가장 적극적인 의원이 남북관계 전문가인 홍익표 의원과 김두관 의원인데요. 홍익표 의원과 어제 밤늦게 통화를 했는데 네. 한미 워킹그룹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옥상옥이고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허. 김두관 의원도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하거나 구성원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에 미국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는 것 같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남북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포진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부의 생각은 어때요? 여당 지도부는 명시적으로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하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는데 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 강경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신냉전 질서만 강화할 뿐입니다.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박강원 최고위원도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내에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해체하라는 데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제대로 하라 이런 주문 아니에요?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미 워킹그룹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여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창작과 비평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한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 네. 워킹그룹은 통일부에 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건영 의원도 한미 워킹그룹이 본연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일각에서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네.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말은 협의지만 사실상 미국의 승인을 받는 기구로 역할해왔다. 이런 얘기를 말은 협의지만 네. 사실상 미국의 마지막 승인을 받는 기구로 작동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신총독분이 뭐 옥상옥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예. 근데 뭐 좋은 역할은 없었던 긍정적인 측면은 없었던 거예요? 긍정적인 역할은 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미국의 뭐 재무부, 상무부, 의회 등등이 대북 제재를 하니까 그런 걸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네네. 실제 이게 이제 만들어진 이유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볼튼의 회고록에도 나옵니다만은 비핵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한 건 별로 없어요. 남북 관계 뭐 하려 그러면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왜 올해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자주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했었죠. 신년 기자회견하고 이틀 뒤에 해리스 대사가 해서 한미 워킹그룹의 사전 뭐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주한미 대사가 자기가 총독으로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닌지 그런 비판들이 당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군요. 그 한미 워킹그룹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졌고 구체적인 운영은 뭘 기준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탄생 배경을 아까 그 김현정이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18년에 남북 관계가 사실 2017년 때는 전쟁 위기로 몰리다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요. 네. 특히나 남북 군사 합의 9.15 군사 합의까지 발표를 하니까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시에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방한을 해서 그때 2008년 10월 29일 30일 방한을 합니다.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연쇄적으로 만납니다. 이 만나서 이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아마 그 뜻대로 잘 안 됐나 봐요. 이 한국 측이 순순하게 잘 응하지 않으니까 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31일 일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북한 비핵화와 남북 교류 사업을 둘러싼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새로운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일방적으로요?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양국 간 합의를 하면 사실은 동시에 발표하잖아요. 예. 그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죠. 아니, 합의가 되긴 됐는데 일방적 발표라는 겁니까? 아니면 합의조차도 아직 완결이 안 됐는데 발표했던 거예요? 모양새를 보면은 제대로 합의가 안 되니까 미국이 밀어붙이는데 계속 그 마지막 미적미적하니까 네, 뭐 발표해버렸다? 원론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예. 발표를 하니까 당시에 또 이것도 사실 외교부가 그러면 합의했으면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 외교부나 통일부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당시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네. 질의응답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맞다고. 합의를 했다라고 뭐 살짝 언급을 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출발부터 좀 묘했군요. 그렇죠. 묘하게 출발을 했죠. 그래요. 그래서 11월 20일 워싱턴에서 한미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일단 표면상 이유는 그거잖아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지금 권영철 대기자의 해석을 들으면 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그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워싱턴에서 했는데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첫 회의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핵화와 남북 관계는 함께 나아가는 2인용 자전거이며 중요한 병행 과정으로 생각한다. 양국이 상의 없이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상의 없이 남북 간에 뭐 철도 도로 연결하고 무슨 산림 협의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들리죠. 볼턴의 회고록에도 트럼프가 비핵화 논의보다 앞서가는 남북 관계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는 그런 대목들이 나온다고 나옵니다. 합니다. 예, 나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진 배경은 9.19 평양 남북 정상 공동선언과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발표된 이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왜 한반도의 군사 문제를 미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남북끼리 결정해 버렸느냐. 불만을 표출한 뒤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통미봉남 우리 배제하고 저 북한하고 미국하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도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듯이 네. 미국도 혹시 통남 복미 될까봐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통해서 끼고 싶었고 그냥 끼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견제까지 해버렸다. 통남이 되겠죠, 그죠? 그게 왜 그 볼턴의 회고록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판문점 그 남북미 3자 회담을 할 때 네. 문 대통령을 빼고 하려고 그랬더니 예. 계속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다고 보이는 게 그게 좀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예. 아까 전에 마지막 합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문서라든지 어떤 기록 같은 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누구에 의해서 주동이 됐고 왜 만들어졌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애를 썼는데 없어요? 예, 없다고 합니다. 아니 문서 합의가 양국 없이 간의 워킹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어떤 문서상 합의나 설치 근거 이런 기준 이런 게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홍익표 의원이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보니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해보니까 문서상 합의를 한 게 없다. 그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봤는데 예. 합의 문서도 없고 운영 방식을 규정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 실체가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같이 사인하고 이런 실무자 정도의 사인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라면은 어떤 위원회가 됐겠죠.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네. 아무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서상 합의에 의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구두 합의했다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만나서 협의하는 실무 그룹인데 예. 실제로는 옥상옥이고
사실상 뭐 총독부처럼 굴고 있고 뭐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상 승인을 받는 기구인데 어떤 기록도 없고 어떤 합의 근거도 없고 실체가 없는 조직이었다. 이건 좀 충격적이에요. 예, 저도 상당히 이해도 안 갔고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남북 관계 사전 검열 기구처럼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에 그 비건 대표가 아까 방한을 했을 때 네. 미국 입장이라면서 한미 간 조율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합의를 했더라면은 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표해야 되고 그 발표에 따라서 어떤 뭐 운영 기준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자, 예. 구두 합의란 것도 뭐 충격적입니다만 이제 구두 합의를 해서 이제 잘 굴러갔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사건건 발목 잡고 네. 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해체를 하자라고 뜻이 모아졌다 칩시다. 네. 그러면 기준, 근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해체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해체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안건을 한미 워킹그룹에 안 올리면 되지 않느냐. 아, 그 지난해 왜 통일부가 한미 워킹그룹에서 잠시 빠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냥 안건이 있을 때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안 올리려고 해도 미국이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미국에 사전에 물어보니까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타미플루 지원입니다. 네. 우리가 북한에 타미플루 20만 병분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남북 합의를 했어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 뭐 인도적 차원 얘기는 별로 북한이 좋아하지는 않는 용어입니다. 뭐 사실상 인도적 어쨌든 차원이죠. 지원하기로 했다. 예. 했으면은 우리가 지원하면 되잖아요. 예. 북한도 그걸 받으려고 개성에서 2달 동안 기다렸다 그래요. 예. 그런데 한미 워킹그룹 논의한다고 시간 걸렸죠. 그리고 이걸 싣고 가려면은 이제 육로로 가니까 트럭에 싣고 가야 되잖아요. 네. 유엔사가 트럭이 제재 물품이라고 또 걸고 나온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인도적 차원이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그거야말로 주민들을 위한 타미플루 군수 용품이 아닌 약품을 지원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2개월씩이나 고민을 해야 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제재 대상도 아닌 물품인데 트럭이 제재 물품이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몇 차례 왜 제가 그 2018년에 금강산 갈 때도요. 예. 가면은 우리가 남측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당시 이제 북쪽은 날이 추우니까 예. 연료를 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기름 가져가는 것도 안 된다고 막아가지고 가니 못 가니 막판까지 최종 뭐 남북 아니 그게 그렇게 걸리면 그럼 트럭은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남한으로 오는 거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임종석 전 실장도 제기를 했더라고요. 월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트럭이 그럼 북한으로 주어지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예. 갔다 오는 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그거를 한미 워킹그룹이나 제재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외교안보 라인 공직자들이 사사건건 일일이 뭐 문제가 제기되면은 한미 워킹그룹에 올려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이렇게까지 일일이 다 물어보고 승인받고 움직여야 되는가 싶은데 뭐 긍정적인 역할 한 건 없어요. 긍정적인 역할? 긍정적인 역할은 뭐 몇 가지 아까 말씀하신 원스톱? 예,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다 제재 대상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가령 뭐 만월 때 뭐 조사한다 이런 거는 제재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 관광을 가는 문제도 제재 대상이 아닌데 해리스 대사가 관광 가는면은 이제 거기에도 제재에 걸릴 수 있는 사안이 있으니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문제가 논의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주권 국가가 맞나? 유엔사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통일부 장관이 고성 통일전망대를 가는데 유엔사가 막아서 못 가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일 아닙니까? 한미동맹을 아예 뭐 판을 깨자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뭐 운용해가면 좋을까?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좀 더 한미 워킹그룹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은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면은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네. 그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상응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볼턴의 회고록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그런 실질적인 논의는 없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철도도로 연결하려 그러면은 그거는 제재 대상이다. 뭐 물품이 넘어가야 되면 안 된다. 이런 논의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은 필요가 없다.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렇게 가능이 없는 게 낫다. 그걸 되살리려면은 두 가지 핵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 대북 지원이나 남북 경협의 틀로서 한국의 독자성, 자주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어야 되고 예. 비핵화 및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한미 간 실질적인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된다. 네. 내용 있는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도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네. 한미 워킹그룹의 출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도 가령 그 이제 마지막입니다만 김두관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 선행동 후설득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좀 외교 안보 라인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기회에 인사 조치를 통해서 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